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지랄만큼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가상화라는 주제로 CA콜의 하봉문 상무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제 이 서비스 가상화 네. 이런 것이 뭐 이런 컨셉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CA 리사라고 네. 리사 이게 어떤 플랫폼 이름인가요, 이게? 네, 솔루션 이름입니다. 네네. 특별한 뭐 어떤 사연은 없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 CA가 저 밑에 보시면 ITKU라는 네네. 회사, 저희가 네네. 한 3년 전에 인수한 회사고요. 네. 그 회사에서 이 서비스 가상화 제품으로 팔던 그 브랜드 이름이 리사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KU라는 회사는 더 이상 있지 않지만 그 회사 브랜드는 그냥 똑같이 네. 가져와서 네. 저희 CA 리사라고 해서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제품은 다 CA 리사라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그 솔루션을 공급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ITKU는 뭐 격투기 회사 비슷하죠. KU가 그 KU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텍사스 회사인데 아, 네네. 텍사스 본사가 뭐 그 사람들이 네. ITKU를 알겠습니다. 좋아했는지 잘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이죠. 뭐. 네. 자, 근데 이게 7년 전서부터 이런 네. 컨셉을 해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요즘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서비스 가상화가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의 스멀스멀 이제 네. 현실로 이제 화두처럼 네.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이제 서비스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미국에서도 한 2, 3년 정도 된 개념이고요. 네. 그 전에는 이런 개념에 대한 솔루션은 그 시도는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자체적으로 큰 회사, 미국에는 은행이라든지 네. 텔레콤 관련된 회사는 큰 회사에서 이런 걸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QA 네, 환경을 네. 하기 위해서 이런 구축한 회사 있었는데 네. 이런 걸 갖다가 상용 소프트웨어로 제공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네. 이름으로 제공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IT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IT가 또 표준화되고 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되면서 옛날에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뭐 클라이언트 서버 웹 1.0, 뭐 웹 2.0, 뭐 컴포지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뭐 SOA 클라우드 이렇게 네네. 많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차세대 같은 데 가면 뭐 개발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뭐 세미나 들어오신 분들 더 알겠지만 보통 한 20, 30개, 많으면 40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네. DB도 뭐 아카이빙 솔루션이라든지 DB도 되게 많고 미드웨어, 네. 클라이언트 솔루션 뭐 하다면 리포팅하는 툴도 다듯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근데 또 고객이 비즈니스를 출시하는 환경은 되더니 빨라지고 그렇죠.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네. 되면 네. 바로 그걸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그걸 외부로 해가지고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비즈니스 요구상은 현업 요구상은 점점 빨리 개발해 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24시간 또 운영- 24/7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IT만 할 때도 뭐 저녁 한 10시 이후에는 네. 아침까지는 사용 안 했지만 지금은 거의 24시간 7 인터넷 그렇죠. 때문에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복잡성도 커지고 또 그다음에 요즘 있는 환경은 외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뭐 네. 우리나라 같은 금융결제원 또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 네네. 또 뭐 결제원이라든지 이런 외부랑 시스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점점 외부 의존성은 많고 개발 소프트웨어도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제약상은 커지고 이럴 네. 따라 비용은 커지고 딜레이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복잡성은 증가가 되지만 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라이프사이클 관리하는 도구는 네. 지난 뭐 90년대 중반에 웹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다음에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지난 한 15년 동안. 그래서 저희 이런 서비스 가상화를 통해서 그런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네. 이제 고객한테 제시하고자 하고 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부터 실제로 조금한 솔루션이 나왔고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네. 점점 더 표준화는 더 강화될 거고 점점 진화가 더 많이 되겠네요. 네네. 이거 쓰시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레퍼런스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더 그게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네, 유세지가 점점 많아지면 유즈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면 네. 활용도도 점점 지금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뭐 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네.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네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는데 이런 개발 방법론이 이제 네. 그럼요. 보편적으로 많이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냐면 어떠한 서비스건 그 서비스 자체가 가상화가 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OS 이미지 뜬 거 그냥 바로 이용하듯이
그 서비스를 그냥 이미지 템플릿처럼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그 혁신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 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가기 전 뭐 뒤에 이제 네네.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 현재 이 복잡성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개발하게 되면 테스트는 운영 시스템과 같이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운영 시스템 못하기 때문에 이제 QA 시스템, 네. 단위 테스트 시스템, 네네. 뭐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사용자 수락 테스트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기업체에서 뭐 QA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만들고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 테스트하고도 또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개발을 시작한 측면에서 바로 운영 시스템이라는 QA 시스템하고 테스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개발하면서 계속 내가 만든 거를 오늘 만든 걸 오늘 테스트하고 싶고 계속 하는데 네. 기업의 개발자가 막 100명, 200명, 네.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데서는 운영 시스템을 그런 사람한테 놔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나중에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좀 운영자가 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렇죠. 네. 운영자는 안전하게 운영해 주는 그렇죠. 거고 개발자는 네. 빨리 테스트하게 많이 테스트하기 좋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밤에 야간에 뭐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받아서 낮에 개발한 걸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 개발 환경 자체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에러가 있다면 뭐 다음 날로 연기되고 네네. 또 일주일 후로 연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개발자 측면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되게 힘들지만 이런 테스트 때문에 테스트가 네. 미비하기 때문에 딜레이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 이제 많이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퀄리티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네.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솔루션의 가장 네.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장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이제 거의 어떤 일반적인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네. 시스템 서비스 이제 할 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시청하신 분들도 다 이런 거 한두 번은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야 진짜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힘듭니다. 진이 쭉 빠지죠, 그냥. 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지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중간에 뭐 생겼어요, 그죠? 테스팅에서 네. 리사 롤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요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있는 걸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업에는 저렇게 상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뭐 ERP가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있건 메인프레임이 있건 그렇죠. 뭐 SCM용 레가시가 있건 뭐 고객 정보 시스템이 있던 저런 레가시가 있고요. 네. 이런 시스템하고 내가 새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개발 중인 시스템하고 기업용 상용 시스템하고 뭐 이렇게 수업이라든지 네. JDBC가 됐건 MQ 시리즈가 됐건 이런 걸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이게 리얼타임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배치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싱크하게 테스트할 수 있고 네네. 어싱크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리사는 저 중간에 아까 전 슬라이드 보셨듯이 중간에 이 리사라는 솔루션이 들어가서 네. 얘가 갖고 있는 거를 네. 그 개발 중인 시스템하고 상용 중인 시스템의 중간을 네. 캡처하게 됩니다. 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캡처란 건 뭐 프로토콜서부터 로그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네, 데이터를 다 로깅을 하는 거죠. 네네. 즉 로깅을 해서 네. 얘가 버추얼 서비스를 자기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버추얼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어. 그다음부터는 나중에 개발 중인 시스템이 네. 상용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있는 리사하고 연동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개발 시스템하고 여기하고 해야 되는데 네. 리사 왔으니까 이사하고 얘가만 하면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같이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네네. 그래서 중간에 아키텍처는 중간에 버추얼 서비스라는 리사 버추얼 서버라는 게 들어가서 트래픽, 네. 그다음에 트랜지션 로그, 웹 서비스 데피니션 랭귀지, 뭐 플랫 파일, 기타 등등. 그다음에 또 리사에서 주는 패스 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네. 다 트래킹하는 솔루션이 리사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 솔루션을 해결을 통해서 이 개발 중인 시스템하고 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둘이 어떤 거를 주고받는지 어.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하고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를 다 녹음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프로토콜. 맵이. 큰 DB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제 네. 뭐 요즘 음성 같은 걸 쭉 해가지고 음성으로 답변해주는 시스템이 네네. 있듯이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상 아바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사를 통해서 버추얼 서버라는 네. 가상 아바타 같은 클론이네, 클론. 네, 맞습니다. 클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클론을 만들게 돼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네네. 위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저런 식으로 주고받다가 리사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레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버추얼 서비스 모델, 네. 버추얼 서비스 이미지를 얘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가 다 맨 마지막에는 개발 시스템이 네. 다음부터는 운영 시스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리사하고만 연동하게 되면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사하고 연동하게 되면 상용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갑자기 리사 하니까 쉬리가 떠오르네. 아이폰에. 네네 비슷하다 여자 이름이고. 예? 거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네, 개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토콜에서 매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이게 패스파인더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문가의 사람의 역할이 개입이 돼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리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지. 아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도 뭐 검색 같은 거 해서 다 했지만 나중에 사람 손길이 필요하듯이 정보를 네. 네네.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테스트한다는 것은 다시 모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경우는 이제 화면당 넘어가는 로직도 있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볼 건지 범위, 스코프 같은 스코프도 거는 있고 전문가가 해야겠네요. 또 테스트 데이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봤는데 아,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 시스템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내가 테스트를 갖다가 실제로 있는 주민등록까지 할 수는 없는 거 네네네. 아니야. 법적으로 테스트 시스템에는 그게 운영 시스템에서 정확한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인크립션 하든 뭐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어떤 필드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필드가 정말 이거는 보안 센트릭하기 때문에 보안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거는 뭐 주민등록에서 뭐 다 10년을 뺀다든지 어떤 생년월일 다 뺀다든지 네네. 조작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아, 조작을 통해서 네.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하루에 100건을 처리하라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면서 한 건씩 계속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직이 네. 트랜잭션 하다마다 한 건씩 그렇죠.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필드마다 어떤 화면마다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로직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로깅만 갖고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로깅 플러스 그다음에 사람이 휴먼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디판한다 이거는 네. 디판한다 그래서 로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크린 작업을 필요한 거죠. 뭐 정리 네. 작업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꼭 어떤 네.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컨설턴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론의 어떤 모델링을 그 사람이 디파인하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그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저게 모델을 만드는 게 네. 모델의 정합성이 되게 높아져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80%, 90%. 그렇죠. 저희가 운영 환경을 100%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네. 불가능하다 치면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는 80% 정도면 우리는 쓸 수 있다. 네. 90% 정도면 쓸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전을 하려면 뭐 이제 저런 가공이 되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검색 엔진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검색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네네.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네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검색 정확도가 되게 좋아지고 이걸 일단 뭐 개인화된 검색 기능도 주듯이 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확도도 많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에서 이제 한 90%까지 네. 올라가게 되면 마음 놓고 테스팅하는 부분을 상당히 리사를 통해서 테스팅할 수 있는 거로 넘어가게 되면 네. 기업에서 이제 아까 QA 시스템에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존도를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거를 뭐 7, 80% 리사까지 테스팅하게 되면 아까 뭐 부하도 줄이게 되고 시간도 네. 빨라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네. 뭐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네. 뭐 공간적인 제약상은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쉽게 뭐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개발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올려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쉬리 같은 경우에 아이폰, 쉬리 같은 경우에 쓰면 쓸수록 얘가 점점 지능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그럼 리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도 점점 지능화되는 겁니까? 네네. 네. 뭐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로고라든지 정보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네. 이것도 점점 아. 뭐 85, 90, 뭐 95% 이렇게 올라가겠죠. 재밌네요. 자, 한번 실제 한번 이것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UI 화면 좀 보면서 네네. 보면 더 느낌이 또 팍팍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캡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이브 데이터를 네. 캡처한다 그랬는데 캡처를 할 때 쓰는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래서 MQ 시리즈라든지 네. 스탠다드 JMS라든지 자바라든지 JDBC라든지 TCP라든지 CIS라든지 뭐 이렇게 메인프레임부터 웬만한 표준 시작해가지고 프로토콜은 다 지원하는 거죠?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저기 보시면 뭐 CICS 같은 걸 통해서 메인프레임 가상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메인프레임 서비스도 가상화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JDBC라든지 자바를 통해서 현존에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도 네. 다 가상화시킬 수 있는 네. 거고요. 뭐 JMS라든지 TCP를 통해서 일반적인 TCP 프로토콜을 쓰는 것도 다 가상화시킬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보시면 기업에 들어가는 라이브 트래픽을 네. 저런 프로토콜을 지원해주는 데이터들은 다 네. 캡처링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이 꼭 우리 기업에 있는 뭐 ERP 시스템, CRM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아마존을 하고 뭔가 한다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도 좀 프로토콜이니까 네, 역시 이것도 캡처가 되겠네요. 네. 또. 네, 공간적인 것보다도 떠나서 이렇게 표준만 프로토콜만 아, 지원해준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링 쪽 어떻게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겠네요, 그죠? 네. 아까 보시는 그 단지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캡처한 부분을 네. 아까는 워크플로우라든지 디자인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조작을 한다든지 매니퓨레이션을 한다든지 네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지금 서비스 이미지 에디터에서라는 저 화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를 내가 어디로 연결해주고 여기서 어떤 뭐 승인을 필요하면 승인을 한다든지 네네. 뭐 승인이 필요 없다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그 자기가 테스트 화면들의 네. 테스트 대상의 비헤이비어를 그 행위를 네. 이걸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가상적으로 만들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고객이 지금 리사 좋다고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못하죠. 것들은 CA에서 컨설턴트들을 보여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죠? 네. 사실 이것만 잘 되면 사용자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네네. 그죠? 네. 사용자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모델링 쪽만. 그러니까 이게 다 전문가의- 만들어지면 이미지를 하나 놓고 이미지를 네. 뭐 100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뭐 10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회사에 그냥 이미지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크론 하나 만들어서. 근데 크론은 하나 만들기가 쉽지 크론 카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 만들어서 아바타를 10개를 만들어서 네. 너는 A라는 테스트를 할 때 네. 쓰고 네. 너는 B라는 네. 시스템 만드는데 테스트하고 너는 C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음. 기업 내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차세 뭐 운영 시스템이 있다. 그걸 뭐 10개, 20개, 30개 원하는 수만큼 네. 동시에 테스트가 가능한 거죠. 네. 참 이렇게 영화 아바타가 면접 보고서 사실 클론이란 뭐 그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클론과 아바타 그런 용어들이 이제 점점 이런 이제 IT 지식 방송에까지 나오니 이런 머지않아 현실 세계에 도래할 것 같은 그걸 불길한 예감이야, 좋은 예감이 어쨌든간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네요. 어쨌든 네네. 느낌이. 네. 그 요즘에는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CA 월드라고 본사에서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DevOps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DEV, 네네. OPS 그래서 개발하고 오퍼레이션이 같이 통합되는 거. 네네. 시간을 작게 가져가면 개발하는 환경, 개발하는 시간, 개발해서 운영을 네네. 환경을 넘어갈 시간을 작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DevOps라는 환경이 맞게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테스트하는 거는 사실 기업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작게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리소스라든지 시간을 좀 더 줄인다면 네. 개발하고 운영하고 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DevOps 환경을 지원해주는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해가지고 DevOps 환경 솔루션이라고 크게는 요즘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또 DevOps 환경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건 아까 이제 여러 프로토콜을 이제 하는 이제 어떤 딱 그 매핑을 하고 네. 하는 거 패스파인더 관련돼 가지고 정보 네. 같은데. 예. 네, 패스파인더는 기업 내에 내가 레코딩하고자 하는 시스템들 간에 예.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얘가 그 패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네네네.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자동적으로 이제 뒤지는 거죠. 스캐닝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옛날에 검색 같은 거 하면 로봇이 해가지고 검색을 하듯이 네. 웹 검색을 하듯이 이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 테스트 환경을 갖다 자기가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패스파인더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현재 내가 테스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운영 시스템하고 운영 시스템 빌링 시스템에 한 다음에 뭐 외부 시스템하고 A라는 시스템 한 다음에 B라는 시스템 갔다가 또 다시 C라는 데 갔다가 이게 D라는 데 갔다가 네네. 다시 A라는 데 간다. 그럼 이게 A, B, C, D 다시 A로 간다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는 경우를 얘가 매핑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네. 실제로 너네들이 운영되는지를 봐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환경 만들 때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10개, 20개를 만들면 그런 이미지 간에도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리사가요. 여기 보면 뭐 당연히 이게 서비스 가상화니까 특정한 서비스를 이제 클론이니까 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할 거고 네. 이 역할만 있는 거지 또 반대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네. 리사가 능동적으로 다른 거를 체크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역할도 가능한 건 겁니다. 개발 중인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우리가 이제 운영 시스템하고 테스트하던 네네. 거를 리사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고 네네. 지금은 네. 얘를 가지고 개발 중인 시스템을 거꾸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어차피 그렇겠네요.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네요. 정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얘가 어떤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얘가 정말 트랜잭션을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거꾸로 할 수 있어서요. 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네. 저희가 그 리사랑 시뮬레이터랑 그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테스트하려면 네. 비행기를 만들 때 테스트할 때 비행기를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하기는 되게 힘든다고 그렇죠. 들었고요. 당연하죠. 뭐 비행기를 뭐 날개를 먼저 테스트하고 조종석을 테스트하고 뭐 바퀴를 테스트하고 네네. 뭐 뒤에 후익을 테스트하고 앞에도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듯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단위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테스트할 수 있다면 그 저를 보면 컨트롤하고 어벨러비티를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작게 만들고 단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네. 테스트에서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많이 그 활성화시킬 수 있고 네. 단위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다면 전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 전체 테스트하면서 기간도 나올 수 있는 줄어들겠죠. 그 위험도도 줄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랑 저 비교하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서 시스템 대상 테스트가 있지만 네. 얘가 아래처럼 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얘가 위가 밑에 리사니까 리사하고 테스트하지만 네. 위에처럼 리사를 통해서 얘도 테스트 대상 시스템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리사 뭐 샌드위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네. 아,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리사가 버추얼 유저를 만들어서 네. 대상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대상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예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대상 시스템의 뭐랄까요? 뭐 버닝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도 네, 일종의 현재 뭐 우리 음. 스탯 테스트 하는 것처럼 네네.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종의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네.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UI 테스트, 네. 즉 개발 시스템의 가상 유저를 통해서 그 UI, 그다음에 이 컨슈머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네. 네, UI가 현재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의 필드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를 다 거꾸로 우리가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리사가 이제 그 가상 환경을 클론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웬만한 건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사는 저런 프로토콜하고 프로토콜 지원해주고 아까 워크프로 엔진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가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용화된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기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근데 어떤 가상화 지금 되고 있는 네네네.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라 미국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 예약 시스템을 갈릴레오라든지 네네. 사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네. 이용해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 두 개 시스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아, 네. 저럴 때 저런 부분은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고객 사이에서는 바로 해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그러니까 거. 이게 리사가 많이 인더스트리에 많이 퍼질수록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풀이 되게 넓어지겠네요. 넓어집니다. 네. 저희도 미국에 가가지고 저 세미나 가서 들어본 것 중에서 하나의 고객이 SAP를 고객이 쓰는데 자기네 SAP 이미지를 자기네 SAP 운영 이미지를 네. 리사로 만들어서 자기가 SAP 단위 테스트할 때 리사를 가지고 쓴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고요. 뭐 그쪽에서도 좋은 평판이 이제 밤에 안 나와도 되니까 네. 낮 시간에도 많이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밤에
꼭 밤에 나와서 테스트를 하고 또 이 윈도우가 되게 저희가 테스트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네. 윈도우를 작은 윈도우가 아니라 많은 윈도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좋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 개발 팀장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네. 뭐 테스트 QA 좀 만든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이 서비스 가상화하고 서버 가상화 완전히 다른 건데. 네, 그래도 잠깐 비교해 주시죠. 네, 저희 가상화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또 거의 스펠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끝에만 ER하고 IC만 다르고. 네. 알다시피 서버 가상화는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지금 말하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런 걸 이제 가상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몇 개 있는 회사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OS를 가상화해서 OS 밑에 레이어를 가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OS를 가상화시켜서 그 하드웨어랑 OS 중간을 가상화시켜서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뭐 여러 개 멀티플 OS가 동시에 떠서 그 하드웨어 자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서버 가상화고 네네.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시켜서 이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개의 OS 환경을 별도로 이제 별도의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고 하면 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라 그 기업에 쓰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와 행위, 네. 비헤이비어를 가상화시켜서 가상화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가상 이미지를 행위나 데이터를 가지고 네.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버추얼레이션 앞에 있는 게 서비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서비스라는 게 이제 서비스 산업하고 틀려서 여기서는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빌링 서비스, 네네. 뭐 고객 정보 서비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약 서비스, 그다음에 뭐 SCM 서비스, 그다음에 뭐 ERP 서비스 이러는 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아까 보시는 앞에 있는 거 네네. 서비스처럼 네. 그런 서비스 하나를 가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연동 시스템이 그 많이 사용되거나 없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메인프레임 포함한 모든 시스템. 그렇지만 서버 가상화는 보통 x86 시스템에서 이제 가상화를 하는 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버 가상화, 또 CA가 무슨 뭐 가상화 솔루션을 또 서버 가상화 네, 솔루션을 네.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네. 저희는 서비스 가상화된 네, 네. 솔루션을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뭐 7년 된 것은 이 리사가 근데 고객 특사 많네요. 네. 예.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소개를 처음 뭐 이걸 통해서 소개해드리지만 저희가 몇 군데 고객은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제 나와서 세미나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저희 CA 내부 세미나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저번에 두 번째가 되는데 주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가버넌트라든지 그다음에 텔레콤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들에서 시스템들이 많아서 네. 뭐 100개, 200개. 저기 텔코가 뭐 미국에서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회사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000개 정도 되는 시스템에서 몇백 개 정도를 리사로 가상화시켜서 중요한 시스템 몇백 개를 가상화해서 네. 그 만들고 있다고 지금 네.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걸 테스트를 통해서 일종의 테스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기업에서 리사를 묶어놓으면 그 테스트 네네. 플랫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임의로 그냥 테스트를 갖다가 내가 운영 시스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 플랫폼 끝나면 이제 운영 시스템 테스트 하는 걸로 그래서 리사를 통해서 테스트 플랫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금융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 출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2, 3개월 안에 출시해야 되고 많고. 근데 이게 기업이 500개, 1000개씩 있고 데이터 정합성도 돈을 다루다 보니까 뭐 텔코도 똑같지만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정합성도 되게 그렇죠. 좋아야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때문에 테스트가 딜레이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못해서 네. 그런 테스트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같이 도입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사를 통해서 그 저희가 쉬프트 레프트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 기간에 네. 그 간트 차트에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줄어든 거죠. 왼쪽으로 많이 네. 보내서 즉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를 네. 왼쪽으로 많이 보내서 쉬프트 네. 레프트 네. 왼쪽으로 많이 보내서 왼쪽에 테스트를 많이 하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줄이는 식으로 한 얼마나 줄어들까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뭐 그때. 많이 다르겠지만 뭐 20, 30%에서 많으면 50% 이상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뭐 각자 네.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뭐 사례지만 뭐 20, 30%에서 보시면 어떤 뭐 테스트 랩 환경이 30% 감소하고 네. 2년에 65% 감소하고 뭐 테스트 운영 환경도 줄이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금융 쪽 사례인데요. 네.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한 2년 동안 소요가 됐답니다. 이제 자체 개발한 거죠. 네네. 이렇게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프로젝트가 거의 실패 비슷하게 될 때, 아, 이 개념은 되게 좋아서 이런 개념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다가 네. 리사를 찾아서 네. 도입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70개 이상의 통합 테스트 이제 운영 시스템을 리사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필요시마다 이제 전체 테스트 환경을 필요시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2년 동안의 개발상을 뭐 8일 동안에 가상화해가지고 네. 비슷하게끔 만들고 네. 지금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거든요. 단지 그 레벨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레벨을 내가 80%까지 만들 수 그렇죠. 있다면 네. 뭐 1시간에 만들어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뭐 그걸 뭐 며칠, 일주일에 하나서 만들어서 테스트할 네. 수 있는 거고 내가 레벨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고 하면 1시간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걸 테스트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또 버전 2.0, 3.0, 네네. 4.0 리사 이미지의 버전을 계속 네네. 기업 내 그렇죠. 표준 이미지의 버전을 높여가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게 뭐 아까 뭐 20-30%를 줄인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세 시스템의 전사적인 것에 20-30%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네.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뭐 몇백 명이라고 여기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300억을 절약했다고 그죠? 네. 네. 나오는 거 그렇죠. 보통 뭐 몇천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들어간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몇백 명의 1멤버스만 돼도 그렇죠. 100멤버스, 200멤버스 네. 줄인다고 네. 해도 네.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저희가 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높임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데는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되게 빨리 네.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제품의 새로운 버전을 이제 여러 번 테스트할 수 네.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회사 경쟁력이죠, 이것이. 네, 그죠? 유수의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해서 이걸 씁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아시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음.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업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테스트합니다. 네네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네. 알면 딱 알아듣는 유명한 네. 회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거는? 저게 이제 새로운 버전 테스팅 때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3주 이상 테스트 때문에 지연돼서 이걸 이제 그 리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네. 리사에 대한 전문가면 테스팅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색 정합도 이런 것도 네. 꼭 그 데이터를 안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퀄리티를 갖다가 비숙련도라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테스트를 많은 사람이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은 부분을 자동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저 릴리즈 단축이라든지 네. 보통 리그레션 테스트 단축도 많이 되고 네. 테스트 비용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겠네요. 자, 아까 보면 저 공부 하나 아까 뭐 고액 세트였는데 게임에서 했잖아요. 게임. 네, 온라인 게임. 네. 온라인 게임도 이걸로 서비스 테스트 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가서.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게임은 어떨까요? 뭐 소프트웨어나 뭐 거기도 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버전 관리하니까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가 이제 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얼마큼 표준을 지원해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표준 프로토콜을 가지고 네네.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이제 그쪽 환경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자, 이렇게 답변 주시면서요. 그 질문 잘한 분은 그 이름 2명만 나중에 써주시겠습니까? 네네. 볼게 있어요? 네네. 네. 없으시면 여기 네. 질문 잘하는 사람 2명 나중에 네. 해주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자, 박병수님, HTML5 관련해서 웹 개발도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이거 프로토콜에서 HTML5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지금 HTML5는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고요. 네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인터페이스 부분을 SOA 기반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SOA 기반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들이 쓰는 걸로 쓰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 환경하고 실제 리사 환경은 백엔드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네. 그 백엔드 시스템이 뭐
뭐 그게 HTML이 됐건 아, 그건 상관이 없죠. 이게 네. 인터넷 표준 아까 보시면 그런 표준 프로토콜만 알겠습니다. 되면 네네. 지원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도전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겠고 또 설문 잘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아이나비 블랙박스하고 원래 이북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요. 자, 김홍성님, ITKO의 솔루션을 CE에서 인수한 것인가요? 네. 언제 인수했는지. 2010년 정도. 아, 네. 그다음에 김종환님, CS 중 파워빌더, VB, 단넷 툴 등에 모두 지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 환경은 CS 환경을 우리가 좀 포커스하진 않고요. 네. 저희는 그 CS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 하고 클라이언트 환경하고 백엔드하고 연동하는 프로토콜. 네. 그게 아까 말한 JMS라든지 음, CICS라든지 이걸 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네. 김홍성님, 캡처한 정보를 재활용한다면 뭔가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은 어떻게 가상화를 하는지요? 뭐 아직 만들어진 시스템은 다 디파인 해야 되겠죠. 화면이나 네. 이런 걸 다 네,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제 운영적인 시스템하고 있는 거를 걔가 캡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적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프레임을 가상화시키게 되면 메인프레임 앞에 앞단에 연동되는 그 네트워크 단위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가 찍어가지고요. 네네. 그 메인프레임이 다른 시스템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캡처해가지고 네네. 메인프레임에서 하는 비헤이비어를 다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메인프레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네. 즉 우리가 그 아까 고피디님하고 네. 고 대표님하고 잠시 얘기했듯이 네. 제가 저를 클로너 만들려면 저의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우리 DB에다 정보를 갖다 놓는다면 네.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나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어떤 걸 물어보면 그냥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답변할 수 있듯이 네. 리사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운영 시스템에서 외부랑 연동하는 부분은 다 캡처를 한 다음에 다른 똑같은 패턴이 들어오면 똑같은 네.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김문영님, 표준 프로토콜이 아닌 내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자체 미들웨어도 지원하는지요? 그 내부 프로토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체 미들웨어에서 나오는 뭐 내부 프로토콜.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무님 이메일 주소 좀 제가요?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BONG 잠깐만요. BONG 네. BONG ING 네. MON MON 점 점 HA HA 골뱅이 네. CA.com. CA.com 네. 자, 여러분 제가 하복문 게스트 이름 상무님 제가 그 이메일 다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이메일로 보다도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지원 같은 것도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님 로직에 대한 밸리데이션까지 체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네, 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해줍니다. 아까 보면 그 워크프로 엔진이라든지 그런 걸 데피니션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냥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그 화면과 화면 간에 연동하는 거라든지 네네. 뭐 플러스 1을 넣는다든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디랑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다른 필드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 필드하고 다른 필드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든지 네네. 이런 로직을 다 집어넣게 되고요. 우리가 테스트할 때 그 부분을 다 밸리데이션 하게 됩니다. 네. 박범창님 해외 낙금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이런 성운제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아직 국내는 지금 저희가 처음 지금 국내 뭐 오늘 이번 뭐 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기 때문에 아직 구축 사례는 없고요. 네. 해외는 아까 보시다시피 한 몇백 개 정도 구축 사례가 있고 아시아 쪽에는 지금 은행이라든지 네. 항공사라든지 네.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자, 김정민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자 실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하는데 리사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잠재 리스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실수 프로그램 오류를 테스트를 많이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운영 시스템과 테스트, 거꾸로 또 UI 테스트를 또 상대적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리사가 자기가 운영 테스트 대상도 되지만 또 테스트를 해주는 리퀘스트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 테스트 대상 시스템을 아까 뭐 리사 버거라고 얘기했지만 네. 씌워서 위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아래서 한번 테스트하고 두 가지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네.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김분영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델을 만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으나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델을 만드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기업의 큰 게 대규모 어플리케이션부터 하든지 아주 만들기 쉬운 걸로 해서 기업에 이제 노하우를 쌓아 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되시면 어떤 네. 이거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뭐 처음에는 5개, 그 다음에 10개, 15개 이래서 기업에 있는 아까 이렇게 늘려가는 걸 저희가 레코멘드 해드리고요. 네. 지금 다른 그 미국이나 뭐 아시아에 있는 레퍼런스 부분도 처음에는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했다가 그다음부터 확장하는 부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 처음에는 뭐 비싼 컨설턴트 써가지고 뭐 만드는 게 비용이 1억이 들겠지만 네. 우리가 만약 그렇죠. 습득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도 많이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자바도 옛날에는 자바 엔지니어 비쌀 때는 뭐 그렇죠. 아주 비싼 네네. 값을 주고 개발자로 썼지만 네. 그게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면 우리가 단가라든지 공수라든지 이게 줄어들듯이 네.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줄어들듯이 저는 뭐 가격 문제는 떨어지게 되면 소규모 어플리케이션도 뭐 ROI가 생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홍준님,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VM웨어 또는 시트릭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두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아, 저희가 이거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QA 시스템 같은 경우는 QA 시스템의 라이센스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DB도 있어야 되고 미드도 해야 되고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을 가상하는데 똑같이 내부에 뼈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네네. 그 만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리틀하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만 아. 그 안에는 뼈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손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로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근데 이거는 겉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인터페이스를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이런 게 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금방 할 수 있고, 금방 만들 수 네. 있고. 뭐 운영 시스템을 가상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영 시스템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DB 어떤 상용 네. DB로 만들어져서 그 상용 DB를 까셔서 하는 게 아니라 얘 상용 시스템이 외부랑 인터페이스하는 프로토콜 레이어 쪽만. 프로토콜. 네, 프로토콜 쪽만. 얘가 주고받는 말을 네.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 것처럼 QA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QA 시스템은 정말 똑같이 네. 아주 스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수님, 저희 회사가 구글 앱스 리셀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앱스 API를 이용해서 개발도 하는데 연동 가능한 건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 프로토콜 똑같은 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김홍성님,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 멤버스 등이 많이 들어갔군요. 통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전체로 봐서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전체로 봐서는 모델링하는 시간은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특정 프로젝트에 속할 수도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속할 수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만드는 시간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단지 그 프로젝트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네. 또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네. 뭐 이거랑 QA 시스템 운영하는 거랑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남형님, 메인프레임 등 운영 환경에 대한 서비스 가상화를 이용하여 성능 테스트 시 실제 운영 환경으로 성능 테스트한 결과 지표와 동일한 것을 간주할 수 있는지요? 또한 성능 테스트 시 같이 수행하는 인프라, 가용성 테스트 등의 테스트도 가능할지요? 이 부분은 뭐 궁극적으로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퀄리티, 네.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퀄리티를 빨리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네. 유저 억셉턴스 테스트는 하고는 100% 대체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HP의 서비스 가상화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요? 이 제품하고 그 부채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IT 케어를 잘 보시면요, 뭐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저희 HP랑 관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HP하고. 알겠습니다. 네. 박완주님, 펌웨어 개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런지요? 반도체 컨트롤러 프로그램 등이요. 저게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를 프로그램하고 뭐 하는 거는 단위 테스트 부분보다는요. 저렇게 외부랑 연동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 테스트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반도체 컨트롤러가 저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 연동이 많이 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성님, 교육을 해주시겠지만 고객사에서 직접 프로세스 디자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일까 의문이 들고 CA 컨설턴트가 지원해준다고 하시는데 무상으로 지원해준 것인지 지원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유상인지 또 지원 2차 벤더가 있는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 시작한 비즈니스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컨설턴트는 유상입니다. 네네. 저희가 유상이고 네. CA 그다음에 파트너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홍주님, 패스파인더의 기능 중에 CRUD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그건 좀 체크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김관용님, 각 단계별로 테스트하다가 중간에 저장하고 이후에 저장된 그 단계부터 다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프로세스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에 대해 논리적 오류 외에 시멘틱 오류와 같은 디버깅도 지원해주는지요? 세만틱 오류. 제 생각에는 저 부분은 좀 더 디파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아직 국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 적에서 테스트한 본 적이 없어서 네. 장영기님, 고정된 버전이 아닌 특정 버전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일테면 형상 관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이게 저희가 CA는 옛날부터 이제 형상 관리 솔루션이 그 하베스트라 그래가지고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TQ하고 저희 형상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하게 되는 부분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저희 APM 솔루션, 저희 형상 관리 시스템에서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운영 이 세 가지를 통합하게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비전은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서 하는 겁니다. 박준필님, 서비스 가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한은 무엇인가요? 리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비용 절감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뭐 여기 하드웨어는 리사가 필요한 거고요. 아니 소프트웨어는 리사가 필요한 거고 하드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뭐 윈도우 소프트웨어 됐건 리눅스가 됐건 이런 네. 표준 쓰는 거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버추얼 서비스가 올라가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용 절감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QA 시스템을 만들 때 QA 시스템을 우리가 그 어느 일부분은 QA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을 단위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네.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저희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라이센스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뭐 유지 비용 들어가고 하드웨어 비용 들어가고 뭐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 10,000명을 테스트하려면 10,000명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거는 아까 말한 QA, 뭐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 환경하고 이제 얼마나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10,000명을 가지고 우리가 1,000유저를 해가지고 10,000유저를 하게 되면 네. 오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에서 넘어가는 거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관점이고 네. 저희가 주로 포커스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가상화를 통해서 그런 네. 테스트 가상화 부분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김도규님도 그러시면 일단 다른 타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서비스 가상화 면에서 CA만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 이런 비슷한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 아까 H사 나온 네네. 것도 있고 네. 어떤 제품의 성숙도라든지 네. 제품이 가장 오랫동안 네. 된 거는 저희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제품을 옛날에 이제 ITKO 시절에는 이제 OEM 쓰던 회사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버추얼레이션을 처음 만든 회사가 ITKO고 그래서 지난 7년간의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버전업을 통해서 가장 성숙도 있는 네. 제품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루션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된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처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지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나온 지가 뭐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한 2, 3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려는 거고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소프트웨어나 퀄리티 그다음에
그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까 말한 80%, 90%를 유지할 수 있느냐. 네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느냐. 그 레벨을. 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영님 테스트 케이스나 결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리사 워크스테이션에서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길성님 트라이얼 버전은 있는지요? 트라이얼 버전이요? 네네. 저희가 이 부분은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상당히 많이 이제 컨설턴트나 그렇죠. 이런 게 모델링이 되게 필요하기 필요하니까.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그냥 네. 우리 백신 프로그램처럼 뭐 고객이 바로 써서 그냥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트라이얼 제품 같은 거는 우리가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이미 이제 CA에서 서비스 가상화된 ERP면 ERP, CRM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클론을 놓는 거예요. 네.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게 얘를 그런 식으로 한번 맛이라도 보게. 맛이라도 네. 보게요. 네. 클론의 맛이라도 보게. 네. 그럼 저도 한번 네 한번 제 지금은 없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저기 네. 유튜브에 가시면 IT 케어라고 치시면 네. IT 케어나 리사라고 치면 아 이거를 네. 개발자들이 나와서 세미나한 게 되게 많습니다. 리사라고 치면 여자 사진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한 사진도. IT 케어로 치는 걸 이상한 사진. 권장드리도록 리사만 나오면 이상한 애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IT 케어가 아니라 파이팅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다음에 김동규님, 오늘 날짜 보도자를 보니 CA 리사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제품군이 다양하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서비스 가상화 제품이나 개별 제품이나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나을까요? 여건인다면 한꺼번에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희가 서비스 가상화라는 제품 플랫폼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기업이 이제 내자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기업의 현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뭐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도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상일님은 그래픽 데이터처럼 큰 경우에 퍼포먼스는 어떨죠? 퍼포먼스는 뭐 리사 서버에 관련이 있겠죠. 리사가 네. 운영되는 그 가상화되는 운영되는 서버에 퍼포먼스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저희도 네. 그래픽 데이터처럼 큰 걸 안 해봐가지고 자, 이희식님, 서비스 가상화를 통하면 실험 환경을 위해 별도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 프로토콜만 클론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 QA 시스템이다 그러면 QA 시스템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다 구축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론을 할 때 그 사람을 가상적으로 만들 거냐 네네.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뼈 뭐 해가지고 우리가 네네. A라는 사람 만들어서 성형수술해서 놓을 거냐 네. 보통 우리가 말하면 QA 시스템은 성형수술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도 집어넣어서 계속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거고 네. 성형수술을 통해서 계속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단지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좀 뭐라 하겠지만 네, 네. 계속 하여튼 그렇죠. 뭐 안에는 심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 보면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가상적으로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검색이라는 게 뒤에 없지만 우리의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그 뒤에 뭐 사람이 답을 주는지 네, 네. 기계가 답을 주는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답을 주는지 뭐 DB가 답을 주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답을 주듯이 네. 얘도 뒤에서 그런 답을 주는 겁니다. 네. 이길성이 웹 구매 시스템이나 쇼핑몰 구축 시 리사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예상하는지요? 얼마에 저희가 이 리사를 구축하고 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가 며칠부터 몇 달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기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운영 환경에 그 복잡도에 따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얼만큼 잘 많이 연결돼 있고 네. 우리가 테스트할 시나리오가 복잡하냐 뭐 단순한 거면 뭐 몇 시간 며칠 만이라도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성민님, 개발자가 데이터 모델링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이 제품 활용에 유리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게 개발자가 하고 리사 운영자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리사를 가지고 버추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기업 내에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옛날에 QA 운영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별도로 바뀌어서 리사를 가지고 그런 QA 이미지를 QA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으로 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업에 보시면 어떤 QA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자체, 어떤 프로세스 자체에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김홍성님, 소프트웨어 한글화는 되어 있는지요?
소프트웨어 한글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길성님 라이센스 및 가격 신청 어떤지요? 라이센스는 뭐 저희가 뭐 지금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사 서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도현님 CBD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거하고 네. 뭐 별로 저 인디펜던트하다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윤영식님 테스트 단계별 커버리지에 따라 환경 설정을 달리할 수 있는지와 성능 시험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테스트 단계에 따라서 테스트 범위를 갖다가 뭐 그 테스트 하시는 분이 달려서 할 게 있지만요. 네. 리사가 예를 들어서 뭐 빌링 시스템을 갖다 가상화했다. 그럼 빌링 시스템 가상화한 건 그냥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얘가 화면을 10개 있는데 나는 처음에 할 때는 뭐 1, 2번 테스트를 하고 네, 하고 그다음에는 3, 4번 테스트하고 나머지는 10개 테스트한다. 네. 이것은 그 테스트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른 거죠. 리사는 기본적으로 10개의 화면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고. 김정민님 장애가 발생한 이후 관리라는 관제 시스템은 많은 편이나 사전에 애플리케이션 잠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성은 어떤지요?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어플리케이션 잠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이제 단위 테스트, 그다음에 운영 테스트, 네. 뭐 QA 테스트, 뭐 성능 테스트, 뭐 사용자 억셉턴스 테스트, 그다음에 운영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갖추는데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초반부터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버그를 초기에 잡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QA에서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단위 테스트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네. QA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라든지 네.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준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수열님 이번에 발표된 CA 리사 7.0에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부분에 추가된 기능과 최근에 CA에서 인수한 노리오 솔루션과의 연계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그 CA 7.0이라는 제품이 이제 나온 거고요. 네. 이 CA 7.0에는 저희가 놀료라고 이런 소프트웨어 하면 버전이라든지 우리가 릴리즈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버전 관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 관리라든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그런 거를 놀료라는 사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옛날에는 그래서 버추얼 서비스 이미지에 포커스 됐다면 네.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딜리버리 라이프 사이클 맞게끔 더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7.0이 이제 CA 월드에서 발표하면서 네. 이제 외부적으로 동시에 발표가 됐고 아.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석 중에 이제 교육 중이라고 하면 교육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종민님 테스트 수행 시 현업 부서에 실제와 같은 테스트 데이터의 입력을 요청하게 될 경우 기존 운영 시스템과 가상화 시스템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테스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지요? 뭐 동시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포인트를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 가상화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네. 홍성호님 검수 부분이 필요할 때도 리사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검수할 때. 뭐 검수 부분을 통해서 이게 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툴을 써서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뭐 리사를 통해서 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선정해 주시겠어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네, 두 분. 저 아까 좀 관심 있게 보여주신 김수열님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정민님. 김정민님. 네. 네. 자, 김정민님하고 김수열님, 스태프는 다시 한번 스태프 이메일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김수열님, 김정민님은 이메일, 그다음에 주소, 핸드폰, 이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멜킨 차저 싱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설문하신 분들 설문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추첨해서 아이나비 블랙박스하고 원래 이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많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처음 오늘 이런 세미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 자신도 되게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신 하복문 상무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